안녕하십니까. 8천만 해외 동포, 북한 동포,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여러분 전전에 이규택 의원 연설 들으셨죠? 경상북도 포항 토끼꼬리 레이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레이더 사이트로 제가 배속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향지라고 합니다. 거기를 또 갔더니 상병이 한 사람이 있는데 고참 상병이에요. BX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부대에서 그 물건 팔고 하는데 BX를 책임지는 왕초 상병이야. 떡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임 소위하고 이규택 상병하고 뭐 나이는 한두 살 차이고 뭐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만 아주 뭐 소인이 상병이니 가리지 않고 그 1년 동안 참 재미있게 전우회를 북돋우면서 잘 지내던 그런 기억이 새로운데 모처럼 어찌어찌 하여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 초대로 이 자리에 와서 왕년의 그 관록을 표시해 주는 연설을 하는 걸 밖에서 듣고 아주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이규택 의원을 여러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요새 하는 일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셨어요. 방금 우리 이규성 대표 얼마나 잘하십니까? 조목조목 얘기 다 해버렸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레인덕에 떨어지는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실종되는 밀려 떨어지는 권력자의 추한 모습이 야경하게 보이는 겁니다. 도초에서 빵꾸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 요새 하는 사람 아까 그 유은호중 원내대표 얘기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자기들 뭐 열심히 해서 깎아준다. 온갖 생색을 다 내. 이것이 이 정권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3월 9일에 우리가 우리의 헌정과 국가 체제를 제대로 본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역사적 찬스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불 속에서 떠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올시다. 미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암체어 리버럴이라는 말입니다. 안락 의사에 딱 앉아서 나는 자유주의자인데 말이요. 뭐 국민의 자유와 창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놈 형편없이 나쁜 놈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올시다. 구라파에서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1215년에 마그나 칼타 이게 대헌정이라고 영국에서 최초로 왕으로부터 일반 시민이 권리를 빼앗는 권리 헌정이에요. 그 다음에 1688년에 그로리오스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왕으로부터 권력을 더 뺏어요. 시민들이, 부르주아 시민들이.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도 처음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벌어졌습니다만 혁명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난리 법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코방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그냥 반혁명 문제라고 무조건 잘라버리고 죽이고 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난리 치다가 자기가 그 법에 의해서 또 자기도 처형됐어요. 공산주의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주의 주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강경파가 돼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소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피 아니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땀을 흘렸습니까? 아까도 오늘 우리
4만 몇천 명의 미국군이 죽어서 20만 명의 연합군의 군대가 목숨을 잃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우리의 동포가 무지무지하게 당했습니다. 북한 내 동포들도 주민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비극을 누가 만든 겁니까? 김일성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황정혜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만들었다는 주체사상, 이것을 따르고 대한민국의 젊은 것들이 뭣도 모르고 쫓아내면서 주체사상 누구 하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참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이번 4월 7일 날 간신히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내년 3월 9일입니다. 9일이죠? 7일인가? 9일.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나라 헌정을 회복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정과 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계해서 요새 대통령 후보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충고하겠습니다. 인기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윤석열 저 총장이 지금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아요. 저도 최근에 그와 그에게 관계가 가까이 있다는 사람하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고비가 많아요. 그 고비는 제가 설명은 다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제목은,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구형을 한 팀의 중요한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쭉 보세요. 당시에 박근혜 피고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확인도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그를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헌법재판소로 와서 이정민가 하는 여자가 헌법재판이 와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래서 끝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벌어졌냐? 태블릿 PC에 벌어진 JTBC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한 10대까지 제목, 요거 때문에 당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당시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박 대통령이 이런 짓거리까지 해서? 야, 이거 너무했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심지어 여러분들은 말해 못합니까? 그러나 그 후에 그 모든 혐의가 전혀 엉터리라는 것을 변희재 동지가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JTBC에서 나온 태블릿 PC의 그 음모, 정치적 음모를 가장 아주 단호하게 1년 이상의 감옥수를 지내면서까지 몸소 싸워서 그걸 깬 사람이 변희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기도 전에 나중에 이제 재판을 건다고 하는, 재판을 보면 뭡니까? 정유라한테 말 좀 사줘라 하는 얘기한 건 지금 유일한 거예요. 이게 간접적 죄물, 경제적 공동체, 오늘 하는 말을 맺는 게 특검,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시간이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 수색, 수사, 그리고 구형, 이 등등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국민 앞에 밝히셔야 합니다. 오늘로 피고인 박근혜는 1450일 동안 감옥소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누가 박근혜를 1450일 동안 감옥소에 넣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탄핵은 누가 했습니까? 탄핵은 당신의 문재인의 앞잡이를 했던 박지원과 이쪽에서 내응한 김무성이가 둘이가 짜가지고 50명인가 짜 돌려가지고 탄핵시킨 겁니다. 그래 지금 국민의힘에서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 그중에서 이상한 말 하는 거, 뭐 박근혜 사면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던 놈들도 당시에 다 박근혜 탄핵에 투표 던진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야당이 내년 3월 9일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을 지지하고 안 하고 간에 탄핵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러다고 생각했던 간에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문제를 우선 윤석열은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 근사한 말이에요. 아주 말 못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국가가 무엇이냐 이거야. 이것이 단순한 헌정만이 아닙니다. 헌정이라는 아무리 가도 적당히 가고 내각 책임질 하고 만들어도 그것이 헌정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그런 헌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국가 자체를 들어갔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주사파의 반사회적 반체제적 음모를 우리가 규탄하고 중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나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겠다 하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충고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전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김종인과 뭐 또 김무성도 거기에 관계됐다고 하고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짝짝거리하고 해가지고 지금 무슨 이상한 개헌을 하겠다는 거. 이것이 자기들이 180명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하면 그냥 쉽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기 살리기로 그냥 국회에서 떼내놓고 나중에 국민투표는 그냥 부정선거를 하든 말로 해서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내각 책임지로 바꾸려고. 아까 아마 박찬종 의원이 말씀하셨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광호 목사는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다 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음모를 윤석열이나 뭐 안철수나 누구든 간에 이 나라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이런 음모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 의사를 얘기를 해야만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인터뷰하고 어쩌고 인기 뭐 20% 30% 하루아침에 15% 떨어지고 그건 믿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그가 탄핵돼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박근혜를 옛날에 대통령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가 받았던 그 고난과 순환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적어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안심을 줘야만 그 사람에게 표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보면 말이야 민주당의 뭐 조아무개 여자 그 비례대표 여자 등등이 하는 얘기가 탄핵은 역사다. 그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탄핵은 역사면 어떻다는 말이야. 그 역사를 바꿔야죠. 탄핵에 대해서 애매한 얘기를 한 사람은 다 탄핵을 찍었던 사람이야. 지지했던 사람이야. 그 자기 말을 바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 양반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문재인 정부의 선동, 촛불 세력의 그 위압 이런 것에 미쳐서 자기 마음을 좀 바꾸고 혼미한 상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런 행위, 그 문제를 새로운 역사적 환경에서 조명해 보면 이거 잘못됐구나.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6.25 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김일성이가 인민군이 부산 부두 앞바다까지 밀어왔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발로 톡 차면 대한민국이 부산 앞바다에 빠지게 돼 있었어요. 그걸 누가 건졌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건졌습니다. 당시에 우남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거기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나버려요. 그리고 동북아시아 여기는 전부 대륙 세력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으로서 이 완전 사회주의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노예적 천민으로 살든지 아니면 월남의 보트피플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살든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천민과 피난민이 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도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데모에 참여했지만은 오랜 망명과 해외 체를 통해서 이 역사에 이 한국의 현대사에 오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엊그제 어디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월 26일 날 국민의 뜻이라면 내가 물러나가겠다. 당시 경무대, 오늘의 청와대에서 싹 나가는데 제가 쳐다봤어요. 저는 가능하면 역사의 현장을 꼭 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보는데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면 90몇 명이 저보고 울어요. 그 참 이상하네. 아니 저 양반인데 왜 이승만을 가는데 저를 울어? 그런데 그 후에 이해했어요. 이승만이라는 양반이 대한민국 국민의 얼마만큼은 무게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 양반은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단일 후보요. 밑에 있는 이기붕이니 등등 사람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 돌아가신 이기붕과 그 가족을 내가 비난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그 이강석이라는 아들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긴 겁니다.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9일 선거, 다음 돌아오는 3월 9일 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이 동북아시아 이 한바 끄트머리에 계속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빼서 도망가리고 쿼드도 도망가고 미국도 포기하고 일본도 포기하고 이거 뭐 중국의 성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백신도 잘 받을 것 같지 않아서 뭐 스푸트니크 러시아 것을 받을까 말까 이런 엉망인 나라, 이게 나라의 면장도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면장도 이랬으면 모가지 끌고 쫓아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 하고 남 얘기하듯이 앉아있고 웃기고 자빠졌어요. 정말 심할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엊그제 웬토스 미국의 청문회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서 이노박스 하는 연설을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고 뼈아프게 연설을 했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롱의 대상은 내년 3월 9일 우리가 선거를 이김으로써 극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의 선거 부정 문제 등등의 문제를 나중에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지금은 당장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다음에 권력을 주겠다는 정당, 이런 사람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헌정의 유지가 아니에요. 체제를 보호하는 거예요. 체제와의 싸움에 자신이 없는 사람 아예 대통령 운운하지 말라 말이야. 그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것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대망을 가진 사람들이 큰 뜻을 많이 펴서 대한민국이 광명대로의 역사를 다 같이 끌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의 발본과 정진, 용맹정진을 기대하여 마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